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념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국민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며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 제도약과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가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궁극적으로 계승하는 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 영웅들의 명예를 높이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의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재개관했고 하반기에는 상하이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새롭게 단장해 개관할 것이라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16,000여 명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는 독립유공자 임명사전 편찬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선열들이 남긴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길에 국민이 다 함께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60회 현충일을 맞아 김요환 육군참모총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최차교 공군참모총장 등 각군 수뇌부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과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8일 현재 87명으로 늘어나고 경유암 병원도 5곳 추가돼 모두 2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방문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완전 종식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8일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가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경유암 병원도 5곳이 추가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암 병원은 모두 29곳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병원은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들이 다녀간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 응급실, 평택 새서울의원, 수원 차민내과의원, 부산 이몽섭 내과의원 등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87명 중 사망자 6명을 제외한 81명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10대로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거친 뒤 증상을 보여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일 이후 발열이 없고 증상이 가벼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2,508명으로 전날보다 147명 늘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도 전날까지 560명에서 23명 증가해 58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메르스 첫 번째 진원지인 평택 성모병원에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병원에선 유행이 종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에 설치된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방문해 현재 메르스 확산 방지와 완전 종식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구축과 관련 병원의 투명한 공개, 자가격리자에 대한 1:1 전담 관리제 실시 등 역량을 총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방역 대책과 관련해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신속 대응팀을 만들고 여기에 전권을 부여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메르스로 인해 소비와 관광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며 경제팀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국내 확진 환자로 분류된 공군 간부 1명 외에 추가 메르스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의 예방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확진 환자 1명과 의심 환자 3명, 밀접 접촉자 3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일 현재 국내 감염자는 확진자 1명과 의심 환자 3명, 밀접 접촉자 3명입니다. 7일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공개했는데 이 중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공군과 육군 간부가 의심 환자로 추가된 겁니다. 군은 의심 환자 2명에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접촉한 73명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돼 군에서 관리하는 예방 관찰 대상자는 18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확진 환자인 공군 간부를 병문안 갔던 6명은 잠복 기간이 지난 뒤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격리를 해제하고 밀접 접촉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사회보다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며 환자 발생 병원을 방문한 인원이 더 있는지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각급 부대는 8일 오전부터 영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 출입하는 간부 및 외래인을 대상으로 체열 체크 및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메르스 차단 예방을 통해서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또 환자가 발생한 지역 인근 부대는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고 입영 대상자와 예비군 훈련 대상자 등 본인이나 가족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영과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활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군 의무 인력과 시설 등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대기 태세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에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담긴 미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 판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이 실제로 있다면 영변 핵시설에 초점을 맞춰온 북한 핵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군축 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에 주목했습니다. 만일 완공되고 운영에 들어가면 전기 발전의 원천을 제공하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이 보여준 지속적인 핵활동과 성명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에 대해선 공격적 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오랫동안 생물무기 능력을 키워왔고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물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광복 70 선봉 나라사랑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군 장병들과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국가관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사령부 내 선봉강당에 모인 450여 명의 장병과 군인 가족,
그리고 인근 학교 청소년들은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과 접목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부대는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부터 6.25 전쟁기, 대한민국 발전과 북한의 위협 등 시기별로 나눠 공연을 펼쳤습니다. 각각의 공연은 노래와 랩, 마술과 태권무 등 신세대 장병들과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장르로 이뤄져 전달 효과를 더했습니다. 제3야전군 사령부는 앞으로 나라사랑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장병과 학생들을 위해 수준 높은 안보 교육의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격부대 백골병단.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로 적진의 침투에 적을 사살하고 첩보 임무도 수행했는데요. 육군 3군단이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백골병단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고 작전 중에 산화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육군본부는 적의 후방에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군 최초의 유격대를 창설합니다. 부대는 백골병단이라고 불리며 당시 적 지역이었던 설악산과 오대산 자락에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날씨 속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남 발시산 사령관 인민군 중장, 기론팔과 참모장 강칠성 대자 등 지휘부 13명 전원의 생포를 비롯하여 적 생포 309, 사살 170여, 각종 충기 노획 204정 등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만 우리들도 360여 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창설 당시 백골병단의 인원은 모두 647명. 절반이 넘는 인원이 전사하거나 실종된 것입니다. 육군 3군단은 지난 5일 백골병단 전적비에서 임무 중 산화한 선배 전우들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백골병단 전우회 회원들과 지역기관, 인근 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선배님들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백골병단 전우회는 이날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전적비를 둘러보며 어떠한 북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군단은 지난 1990년 백골병단 전적비를 세우고 매년 6월 백골병단 선배 전우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강모 사나이. 평소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훈련병들도 훈련소에서의 체력 훈련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무더위로 평소보다 몇 배 더 힘들지만 반복되는 훈련만큼 우리 훈련병들의 체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팔강모 사나이들의 멋진 모습을 함께 보시죠. 팬통 들고 지그재그 달리기. 출발! 출발하게 되면 1번에서 W 모양으로 고카를 통과해서 2번으로 이동한다. 알겠나? 네. 불굴의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 실제 전장에서 최강 해병 전사가 되기 위한 실전 체력 훈련. 체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기술과 요령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실전 체력을 하면서 정확한 동작을 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1번부터 10번 각 과제 통과합니다. 알겠습니까? 20kg이 넘는 공격형 단독무장을 착용하고 대통 들어! 대통 들어! 지그재그 달리기 준비! 시작!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패기 있게 출발하는 훈련병들. 전장 상황에 맞게 짜여진 10가지의 다양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소화해내며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키웁니다. (33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훈련병의 발걸음은 지칠 줄 모릅니다.
어딘가 힘겨워 보이는 훈련병이 보이는데요. 엎드려. 하나의 동작, 둘의 분량. 하나. 동작. 둘. 분량. 동작. 분량. 정확한 동작.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버피 테스트 준비. 준비. 동기들보다 조금은 육중한 몸으로 실전 체력 훈련에 임하고 있는 권영덕 훈련병. 벌써 지쳐버린 몸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지만 해병에겐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정면 보고 출발!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옆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악있게, 좀 더 깡있게 해병대 정신으로 조금 더 힘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실시하는 순환식 체력 단련 덕분인가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실전 체력 훈련에 훈련병들 어느덧 푹 빠졌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1197기 훈련병들. 그들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종일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군대에서 하는 이 실전 체력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등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 인근 부대 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하고 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국내 추가적인 메르스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